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경매 물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2023년 타경 105302고 지역은 속초권입니다. 네, 건물은 아니고 토지권이고,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낙찰이 벌써 됐어요. 낙찰이 돼가지고선 벌써 끝난 물건이고, 제가 이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좀 관심이 많이 갔었던 거고, 준비를 좀 했었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2차까지는 조금 유찰이 나와서 가격이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 처음 감정평가 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 약 109%, 109% 선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낙찰을 받으신 분은 저랑 같은 생각, 같은 투자로서 생각을 하고선 낙찰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이제 기회를 좀 놓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건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현장 다녀왔습니다. 현장 다녀와서 찍은 사진이고, 뭐 지금은 일단은 낙찰이 끝났기 때문에, 네, 여기 정도에 있는 물건이에요. 잘 보이시려나? 제가 좀 검은색으로 할게요. 여기 있는 물건이고, 네, 도로명 주소. 제가 현장 진짜로 다닙니다. 네, 보시면은 이 건물 뒤편에 뒤편에 있는 토지, 토지이고 이 중에서도 잡종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또 사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제가 이제 뒷부분, 여기 이제 들어가는 길목,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선,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요게 이제 앞에 있는, 임차를 주고 있는, 예, 임차를 주고 있는 물건이고, 여기는 이제 소유자는 이제 다른 사람, 그래서 토지랑 건물이랑, 지금 각각 소유자가 다른 상태이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또한 이 토지에 대한 공유자, 예, 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토지, 요 부분이고, 요 건물, 요것들이 이제 미등기 건물로서 법적 지상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법적 지상권, 해당 이 권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나왔던 건데, 이것 또한 결론적으로는 법적 지상권이 허용이 된다. 네, 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 이렇게 토지 경매가 나왔는데 그 위에 이런 법적 지상권이 있는 미등기 건물이 있다.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땅을 사용하는 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경매를 받더라도. 그래서 정당하게 경매를 받은 다음에 이 건물, 이 건물 주인 또는 이제 미등기 건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당하게 지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투자를 할 때.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찍은 사진이고요. 전면에 가서 봤을 때, 다 두 개 다 미등기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은 이 토지가 있으셨고, 아버지께서 토지가 있으셨고,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 건물을 지으신 거세요. 그래서 요 집에서 누가 살고 있냐? 아내가 살고 있고,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냐? 음, 여기서 계신 아드님이셨어요. 아들. 원. 제가 봤을 때 아들 이도 있는데, 이 아들 이가 저 앞쪽에 있던 건물에 대한 임대인이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 요분들이 다 뭐였었냐? 공유자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자, 예, 이런 관계들이 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분을 이제 각각 이제 토지가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지분들을 이제 서로 나눠서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이 지분에서 요 채무자에 갖고 있는 이 지분만을 딱 가져갈 수 있었던 경매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에 있는 토지들이 이렇게 쪼개지면은 이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유자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어떤 권리를 주냐 하면은 우선 경매권이라 주는다. 우선 경매권 뭐냐? 이렇게 공유자한테 너가 만약에 이런 경매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너한테 먼저 권한을 줄게 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활용도를 좀 높여라. 네,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걸려 있었던 예, 사항이고요. 네, 여기도 다 미등기 건물들이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예, 건물이 있었고 제가 이제 입구는 이렇게 예, 들어오는 길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네. 자, 한번 예, 또 사진을 한번 좀 더 보도록 하시죠. 네, 건물 뒤편 아까 보셨던 데고 예, 사진은 이렇게 한번 본 다음에 네, 벌써 결론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매각이 돼버렸었고 190.1%에 해당되는 입찰하신 분들 3명 있었던 거고 예, 어디에 있는 거냐 속초 청호동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냐면은 청호동이란 게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다 바다입니다. 바다. 예, 바다이고 여기는 옛날에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선 터전을 잡으신 분들의 단독주택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들이 있고 조금씩 예, 개발이 이루어졌던 데는 이런 토지를 사서 여기다가 커피숍 같은 거 지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은 이런 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바다 바라보고 하기에 되게 좋은 땅이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분만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전체를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선 건물을 짓고 이래서 또 뭐 커피숍을 연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분명히 투자 가치는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는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관광지였어요. 제가 보니까 막상 가니까 사람은 살고 있는데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어떠한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설사 내가 이거를 이제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다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거나 다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1차에서 이게 이제 유찰이 됐을 때, 가격이 한 번 더 2차까지 떨어지고 나서 3차에 갔을 때 완전 이거 매력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렸는데, 감정 평가액보다 더 오버해가지고서 이렇게 낙찰이 될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자, 앞에서 좀 이렇게 짚었었던 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분이 제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자, 예, 입찰회, 제시외 타인 소유의 근린시설. 아까 앞쪽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는 그 근린시설이고 법적 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하는데 이거는 성립이 됩니다. 예,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 되느냐? 아버지가 있었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요게 미등기 건물인데 미등기 건물이지만은 요 토지 및 이 미등기 건물이 누구한테 상속이 됐냐면은 예, 아내 그리고 자녀들한테 됐어요. 이렇게 될 경우 상속 같은 경우에는 법적 지상권이 성립을 한다라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따질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었었고 이런 것들은 뭐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그쪽 상권에 대해서 한 건데 저는 되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네. 그 앞쪽에 좀 조립식 판넬 건물처럼 되어 있었던 곳에 들어오신 분이시고, 예,
55만 원의 임차료를 내고 계셨었던 분이시고, 자, 요 분이 이제 아내가 되시는 거예요. 아내이시고, 임차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죠. 네. 네, 이 사건의 대지의 공유자, 채무자의 모친님,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황 조사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런 관계를 뭐 하나하나 다 떼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써주세요.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좀 이런 상황이었었고, 네, 등기 권리 보면은 네, 말소 기준 권리가 예, 요 분이신데, 어, 네, 요것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 4월 26일 날, 예, 이렇게 청구 금액이 이제 들어왔어요. 4월 26일 날 뒤늦게. 그런데 4월 14일, 불과 한 열흘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렸어요. 음, 이 얘기는 뭐냐? 어, 이거에 대해서 경매가 조금, 뭔가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거는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됐다는 거는 뭔가 이 가족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요 분께서. 이거는 뭐, 번외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사항으로 지분 매각, 입찰에 걸린 건물이 있다라는 부분, 법적 지상권 성립한다라는 것, 우선 매수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조사에 관련된 것들이었었고요. 네, 부동산 현황, 이제 예, 기와 지붕이 있었고, 양철 지붕이 있었고, 스트레이트 지붕, 아까 세개 건물,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것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임대차 관계도 예, 앞쪽에 있었던 거,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이분은 이제 아내분. 그래서 이러한 예, 임대차 관계가 있었고, 뭐 그렇게 부담되거나 권리를 이제 침해하는 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토지를 입찰 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깔끔한 물건이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매각 물건 명세서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권리 임차인에 대한 것들. 네, 앞쪽에서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네, 네. 토지에 대한 네, 등기사항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면은 이렇게 삭제된 것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흘러갔구나 등을 볼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었고 네,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이전이 됐었고요. 언제? 82년도에 됐었고 공유자. 예,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공유자 지분 등을 이렇게 나눠주고 했었네요. 네, 네, 이런 부분들. 네, 쭉 내려가다 보면,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유자, 네, 채무자한테 지금 준 것도 보이고, 네, 여러 일들이 있었네요. 이 재산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 가지고선, 네, 쭉 있었고, 채권 최고액도 걸렸었고요. 네, 이런 사항들이고, 네, 소유자 지분 현황 이렇게 세 명입니다. 네, 어머니, 첫째 형, 그다음에 아들 원, 아들 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채권자 그리고 근저당권이 그 전에 이미 설정이 돼 있었다. 음, 예. 누구한테 근저당권이 있었냐? 요분한테. 예. 채무자한테 있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 박 씨인 거 보니까 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요런 것들에 대한 사전 통보가 좀 있어서 급하게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건물에 대한 거고 결국엔 미등기 건물이다 상속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소유자 예, 아들 아들이죠. 예, 그리고 주택은 어머니가 갖고 계신 거였었고요. 미등기이지만은 상속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땅 이렇게 있고 앞쪽에 건물 이렇게 있었고 주택 하나, 건물 하나, 슬레이브 지붕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토지 자체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지분별로 이제 나눴었던 경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쪽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항상 이거 경매를 생각할 땐 이게 중요하죠. 과연 매력 있는 건물일까? 매력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물건이기도 하고요.
좀 제가 그 관계도에 대해서 조금 이거를 저는 2차까지 유찰이 됐을 때, 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2차를 해서 이렇게 낙찰이 돼버려가지고선, 예, 좀 아쉬운 마음이 되게 큰 것 같네요. 제 스스로도. 예, 그래서 좀 이런 것도 한번 가계도를 조금 제가 조사도 해봤었던 걸 정리도 해봤었습니다. 예. 이제 좀 요런, 음, 예, 동생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첫째 분, 동생이 아니라 채무자의 첫째. 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있었고, 토지 지분을 첫 번째로 공유를 합니다. 그랬다가 요 분께로 넘어간 분께 아버지께서 이렇게 첫째하고 아내한테 이렇게 토지 지분을 공유를 해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토지 지분이 있다가 다시 한번 토지 지분을 추후에 이제 둘째 아들한테 합니다. 토지 지분을. 그래서 토지 지분을 이제 세 명이서 사이좋게 갖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둘째가 예, 금융권에 채무를 칩니다. 예, 그런 채무 이야기를 듣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네, 이런 스토리 예, 간단하게 이런 스토리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건에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냐, 이런 물건들을 봤을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것을 제가 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이렇게 경매 시 채무자, 토지 물건 공유자가 주택에 거주하면 그 사람은 임차인으로 인정이 가능한가? 아니,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에 살고 있어서 나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떤 거냐? 봤을 때, 이거예요. 공유자와 임차인은 별개의 관계이다. 단 토지 물건 공유자가 있다면 지분 경매로 우선 매수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임차인 관계와는 별개로 지분 경매 물건으로 단순하게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네, 있으십니다. 예, 텍스트대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자, 또 경매 시 미등기 건물을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인데 내 토지 위에 있다고 해서 이걸 인정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법적 지상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법적 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상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예, 낙찰에 들어가셔야 되세요. 경매에. 자, 다음번 경매 물건 공유자도 채무자에 속하는가? 공유자는 공유자일 뿐 이걸 막 억지로 채무자로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공부상 잡종지인데 현황은 건부지임. 예, 요러한 예, 단서가 좀 있었는데 요거는 좀 쉽게 말해서 잡종지는 어떤 거냐면은 뭐 그냥 좀 여러 개, 그러니까 어떤 걸로 딱 특정할 수 없는 걸 잡종지라고 하고,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잡종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만약에 잡종지를 낙찰 받으셨다고 하면, 잡종지를 되어 있는 거를 낙찰 받으셨다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어떤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 허가받기가 오히려 더 용이하세요. 그런데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꾸기가 오히려 더 복잡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건물이 있는 부지인데 잡종지로 되어 있다. 미등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건 되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이제 간혹가다 이제 경매 물건을 보면 나오는데 그럴 때 이거 가지고서 겁먹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네. 자, 이제 나지와 건부지는 토지의 상태에 따라 구분을 한다. 제가 이거는 좀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긴 한데, 자, 나지는 건물이 없는 빈 땅을 의미하고 건부지는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예,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예, 법적 지상권 성립하죠. 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 채권 금액 확정 시기는 언제 채권 금액이 확정되느냐? 경매 금액을 납부했을지 납니다. 이게 보통 이거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은 경매 물건 보실 때 조금 더 좋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지분 경매 하실 때 주의사항.
자, 결국엔 첫 번째, 완전한 물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시고, 자, 그렇게 공유되어 있는 지분을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정확한 용도,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예, 결국엔 이 얘기예요. 내가 그걸 낙찰받아서 뭐 했을 건데,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서 그 접근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부분이 되게 핵심이 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공유라는 게 서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 자체를. 나눠 갖고 있는 토지를 어 이만한 토지를 그러면 나는 요만큼에 대한 권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서 내가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하고 명확하게 목적을 제시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지분 물건일수록. 이런 지분 물건의 장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에 뛰어드는 사람 수가 적죠. 그만큼 경쟁률이 낮다라는 거. 그거는 장점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떤 용도로서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험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시면서 이런 지분 물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되게 괜찮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하시고 예, 저도 뭐 이미 떠나간 거 더 이상 아쉬운 마음 갖지 않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물건들, 또 재미있는 물건들이 있는지 저도 전국을 샅샅이 뒤적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